네, 은희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두 남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방산, 드론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섹터는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희비가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F-35 같은 이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요, 유인 전투기가 아닌 모든 것을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드론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살펴봤더니 이게 바로 F-35입니다. F-35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최대 방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의 동맹국 한국, 일본, 미국 여러 국가들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가 바로 이 F-35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보수 비용 살펴봤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4,85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가량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2088년까지 유지보수 개발 비용만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는 이 2조 달러가 조금 아까운 모양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국방 예산 역시도 대폭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 돈을 좀 많이 쓰고는 있어요. 미국의 국방부 지출 규모 살펴봤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1,96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좀 아까운 머스크 주장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감축이 되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 국방비를 아끼잖아요. 그 대신해서 동맹국들에게서 이 조달금을 좀 조달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상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산 쪽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S&T 다이내믹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10% 안팎의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웃고 있는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론입니다. 머스크는 왜 이렇게 무인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을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와 미국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요, 36억 달러 규모의 위성 기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인기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스페이스X가 앞으로 추후 돈을 더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혜를 받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AI 방산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자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브스에서는요, 이 머스크의 주장에 일침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드론 비행 속도 이거 음속에도 미치지 못한다.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전투 드론 시대 추후 20년 후쯤의 미래다라면서 이 머스크의 주장에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 정말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콤과 제이시언 시스템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롯데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롯데이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139조 원이고요. 이 139조 원 안에 당장 가용을 할 수 있는 예금만 15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재무 상황은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롯데케미칼이 그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잘 역할을 해줬었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분기까지 1조 6천억 원가량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 구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롯데 렌탈 그리고 롯데 백화점 이런 계열사들이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루머도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증권가 일각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다음 달 초에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루머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이틀 뒤인 28일쯤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정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쪽에 있어서는 조속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롯데 쇼핑 차트이거든요. 연초만 보더라도 9만 원 웃선에서 큰 폭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하향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다시금 깨고 내려갔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만약에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게 된다면, 폐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과거에 했었던 친환경차 환급제도 요걸 좀 재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또 유럽향 매출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B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만 장중 한때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I 챗봇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4조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관련주 안에서 플리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애플 비전 프로의 AI 동시 통역 앱을 또 지원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재건과 건설 기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빠르게 종식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동이 또 호재를 하나 터뜨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회사와 300억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대동과 대동금속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20% 이상의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동금속만이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